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며칠 전에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께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한 부분이 한 번에 전체를 터치를 못하고 일부분만 터치가 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좀 보훈심사위원회의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려달라는 그런 그 제안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께 보훈심사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다른 방향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루지 않았던, 물론 겹치는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훈심사위원회 구성과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공상심사위원회와 상위등급심사위원회로 두 가지로 대분류가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공상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취급하고 있느냐? 물론 공상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그분들이 과연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심사를 하는 것이 공상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위원회는 공상심사위원회와 상위등급심사위원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제1번에는 공상심사위원회, 그거는 국가유공자나 및 보훈보상 대상자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를 공상심사위원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는 아까 1번 공상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자로 선정이 된,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자들 중에서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이분들이 과연 상위 등급을 몇 등급을 받을 것인지 이걸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그 상위 등급을 판정할 때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그 신체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자료를 참고해서 과연 이들에게 타당한 등급이 주어지도록 심사하는 곳이 그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육분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가 공상심사 1번, 아까 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이들에게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하면 이분들이 이제 신체 검사를 보훈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 신체 검사를 받게 되면 이 보훈병원에서 보훈병원장이 지정한 전문의, 각 과목마다 전문의를 통해서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그 신체 검사를 하는데요. 그 신체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또 의견을 달아서 보훈심사위원회로 진달합니다. 자, 그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병원 지정 전문의가 검사한 그 신체 검사 내용을 갖고 상위 등급을 판정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상위 등급 판정위원회입니다. 자, 이렇게 보훈심사위원회는 크게 대분류하면 공상심사위원회와 그 다음에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로
분류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보훈심사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주축으로 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연간 1년간 심사 처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좀 궁금증도 많죠?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히 답변합니다. 1년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처리한 건수가 약 2만여 건이 됩니다. 물론 연도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2만여 건을 1년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훈심사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심사 사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거는 심사하는데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어떤 질병은 좀 쉽게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그 질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나 그냥 소요 기간은 보통 70일에서 100일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70일에서 100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심사가 일단은 상위 등급이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훈심사위원회는 공상심사를 할 때 자료 보완이 있습니다. 자료 보완. 왜냐하면 그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그거를 인정을 하기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를 검사를 하는데요. 자료를 보완하는데 과거력에 대한 자료를 이분들이 수집합니다. 과거력이 뭡니까? 군 입대 전에 혹시라도 이런 지금 신청한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이 과거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합니다. 그게 무슨 조회냐면 건강보험공단 급여 조회를 조회하면 거기에서 이 A라는 사람이 입대하기 전에 진료받았던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조회 그리고 의무기록지 조회, 물론 의무기록지는 군 병원에서 나오겠죠. 현지 조사 그리고 판결문 조회 이렇게 다양하게 자료를 보완해서 심사할 때 이렇게 자료를 많이 보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지 조사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 6.25 참전자가 부상 사실이 있으나 이미 물론 사망한 자죠. 부상 부위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본인들이 잘못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나 육본에서 그 예하 부대에서 전투하던 그 내용이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 기록이 관리를 잘못해서 없다거나 아니면 전쟁 중이라 나서 그게 훼손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도까지도 현지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6.25 참전자 중에서 부상 사실이 있어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병상일지도 없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경우는 인후 보증을 제출한 사람은 현장을 확인합니다. 현장까지 가서 인후 보증을 제출한 사람을 만나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들어보고 질문도 하고 또 내용이 더 보충도 해서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그 심사위원회 직원이 인후보증을 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거기서 진솔함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경우와 사실인 경우를 판단하기가 좀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랄지 아니면 진실성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후보증을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는 현장까지 조사해서 인후보증을 제출한 사람을 만나서 이 판결에 참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일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는 과연 이 사람이 국가유공자 공상으로 해줄 거냐 아니면 보훈 보상자로 해줄 거냐라는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 어떤 것을 기본으로 두냐면 법에 나와 있죠.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높으면 국가유공자로, 또 직접 관련성이 낮으면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그 희생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으면 국가유공자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면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보훈심사위원회죠. 그러니까 공상심사위원회죠.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하느냐? 2012년 7월 1일부터 보훈병원 전문의가 신체 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훈심사위원회로 보고를 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그 상위 등급을 판정을 할 때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한 기록을 중심으로 또 이 보훈심사위원들의 개인적인 그 능력과 그리고 자료와 그리고 또 개인적인 개인이 수장하고 있는 자료 등등을 확인하는 것이 아마 이게 상당히 심사위원들의 상위 등급을 심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2년 7월 1일부터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해서 그 보고를 받고 그 보고 받은 자료와 또 그 과목의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자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별표, 그러니까 별표 3과 별표 4 등급 관련 규정 상위 등급 등급표를 참고해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체 검사 상위 정도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아까 지금 하기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 심사위원으로, 그러니까 아까 공상 군경이냐 아니면 보훈 보상 대상자냐 각각 상위 등급에 걸맞는 상위 등급을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상심사위원회는 나름대로 잠시 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또 그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도 나름대로 보훈병원의 신체 검사 기록과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료, 의학 상식 등등을 참고해서 또 국가
유공자법, 유공자법에 나온 상위 등급 판정표, 별표 3과 별표 4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시행규칙 별표 4. 이 규칙들 보면은 거기에 상세하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몇 급을 간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참조해서 마지막으로 상위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위 등급 판정까지 끝나면 이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각 지역 보훈 심사 결과를 각 지역 공단으로 보냅니다. 의료보험, 그러니까 공단으로 각 지역마다 의료보험 공단이 있죠. 의료보험 공단, 그리고 국가 유공자, 그러니까 보훈처 소속인 각 지역으로 다 보내서 거기서 내용을 작성해서 여러분께 손에까지 통보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걸리는 것이 또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이 걸려서 아무리 그러니까 아까 그 공상심사위원회에서도 70일, 100일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도 100일 정도 잡으면 200. 그래서 약 빠르면 5개월, 길면 7개월. 또 어떤 거는 드물긴 하지만 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은 보훈심사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공상심사위원회와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공상심사위원회는 2분과에서 5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 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의 자로 두 가지로 구분도 할 것이며, 또 구분도 함과 동시에 그분들이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 질병을 갖고 있는지 여기까지 심사하는 것이 공상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나 보훈심사 대상자, 보훈 대상자를 상위 등급 구분 심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몇 등급에 속하는지 여러분께는 정말 중요하죠. 몇 등급에, 아니면 등급에 등 외인지, 아니면 1급에서 7급 사이 어떤 등급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전문의들이 수기해서 또 많은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금 설명을 쭉 했지만 만약에 이 설명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하단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놓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저에게 제가 아래 제 전화번호를 적어 놓겠습니다.